안녕하세요. 로테의 탄미주의의 이야기꾼 로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혜로운 우희입니다. 기원전 379년 제나라는 위왕이 즉위한 지 9년이 되었지만 안정을 찾지 못하고 간신 주파오의 손에 노란하고 있었는데요. 주파오는 유능한 인재들을 시기하여 그들을 비방하고 내쫓아 제나라의 조정은 더욱 간신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제위왕에게는 후궁 우희가 있었는데 주파오의 횡포를 보다 못한 우희가 주파오는 속이 검은 사람이니 중용하지 말고 현명하고 덕이 높은 신하를 곁에 두어야 한다며 북곽을 추천하자 우희에게 앙심을 품은 주파오는 그녀를 모함하고자 우희와 북곽의 사이가 수상하다는 소문을 퍼뜨려 이 소문을 들은 위왕은 우희를 9층 누각 위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사건의 조사를 맡은 관원조차 주파오에게 이미 매수당했기에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우희와 북곽은 내연 관계가 맞다라는 보고를 올리지만 그래도 우희를 매우 사랑했던 위왕은 우희를 불러 직접 신문하게 됩니다. 위왕이 우희를 추궁하자 우희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첫째는 오얏나무 아래를 지날 때 관을 바로 하지 말라는 교훈을 새기지 못하여 북곽을 추천한 것이고 둘째는 주파오의 터무니없는 모함에도 그것이 사실로 여겨질 만큼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죄이며 비록 자신을 죽인다 하여도 간신 주파오를 이대로 둔다면 나라의 앞날은 매우 위태로울 것이라는 충언을 하였고 우희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위왕은 곧바로 간신 주파오를 죽이고 인재들을 다시 불러 모아 곧 제나라의 국정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우희의 이러한 지혜로운 언행은 군자행과 연려전에 실려 처음부터 남이 오해를 하여 의심할 만한 빌미를 주지 말고 그럼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이치에 맞게 차근차근 해명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나라의 주녀 종리춘입니다. 제나라 선왕은 제나라가 점차 강성해지자 술과 여자에 빠져 설궁이라는 큰 궁전을 짓고 이곳에서 잔치를 벌이며 정무를 게을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선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던 중 매우 못생긴 여인이 선왕 앞에 나타납니다. 커다란 머리, 넓은 이마, 움푹 들어간 눈, 들찬 코에 등은 낙타처럼 굽고 머리숱은 거의 없었으며 큰 체구에 뚱뚱하기까지 하여 배가 나오고 발이 아주 큰 이 여인의 이름은 종리춘이었습니다. 어찌나 못생겼던지 극추무쌍이라고 불렸던 종리춘은 그 외모 때문에 나이 40세까지 시집을 가지 못하고 가난하게 생활했지만 나라의 대사에 관심이 많고 뜻이 컸던 그녀는 제 선왕이 부패한 신하들만 곁에 두고 사치와 향락에만 빠져들자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왕을 아련하기를 정해 그의 사치와 문란함을 하나하나 꾸짖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눈을 치켜뜨고 입을 벌려 이를 드러낸 후 두 손을 두세 번 들었다가 무릎을 치고는 위태롭다고 2번 외치자 선왕이 그 행동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눈을 치켜뜬 것은 적이 쳐들어와 봉화대에 붙은 불을 보는 것이고 이를 보인 것은 신하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왕의 입을 벌준다는 뜻이며 두 손을 들어 올린 것은 아첨하는 간신들을 물리친다는 뜻이고 손으로 무릎을 친 것은 매일 잔치나 벌이는 설궁을 무너뜨린다는 뜻이라고 답하게 됩니다. 화가 난 선왕은 종리춘의 목을 베라고 명령했지만 종리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은 군주가 정치에 힘써 점점 부강해져서 제나라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선왕은 잔치나 즐기고 간신들의 말만 듣는 바람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니 제나라는 쌓아놓은 계란처럼 위태롭다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선왕은 그제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후 종리춘을 자신의 왕비로 삼았고 그 후 그녀의 말대로 정치에 힘쓰며 간신들을 내쫓고 현명한 인재들을 모으니 그 중에 맹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종리춘은 비록 가난하고 외모도 매우 못생긴 여인이었으나 가슴에 품은 뜻이 크고 의로우며 기계가 있고 지혜로웠기에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중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미인들이 질투와 시기 그리고 겉모술수로 얼룩진 기록을 남긴 것과 달리 역사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던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사람도 아름다워 보이는 법입니다. 5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창후입니다. 창후는 전국시대 조나라 도양왕의 왕비입니다. 창후는 도양왕의 눈에 들기 전에 이미 한 번 혼인하여 음탕한 행실로 시집을 풍비박산낸 후 조나라 도읍인 한단에서 창기가 되어 몸을 팔던 여인이었지만 도양왕이 창후의 미모에 반해 끝내 그녀를 왕비로 삼았던 것입니다. 도양왕이 창후를 왕비로 삼고자 할 때 조나라의 충신이자 뛰어난 장군이었던 이목이 이미 한 집안을 어지럽혀 망하게 한 창후를 왕비로 삼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라며 만류하였지만 도양왕은 나라의 문제는 자신이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냐며 결국 창후를 왕비로 삼고 맙니다. 도양왕에게는 원래 있었던 왕후가 낳은 가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총애를 받던 창후 또한 아들을 낳아 태자와 그 친모를 헐뜯고 이들을 함정에 빠뜨려 내쫓는 데에 성공합니다. 이후 도양왕이 죽자 창후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 유민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목이 우려했던 대로 창후는 올바르지 못한 행실로 나라를 망치게 되어 도양왕이 아끼던 신하인 춘평군과 간통하는 것은 물론 진나라에서 주는 뇌물을 아무 생각 없이 챙겨 유민왕을 통해 충신이자 명장이었던 이목장군을 죽이게 만들어 이런 상황 속에 진나라가 쳐들어오자 조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유민왕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창후 또한 처형되고 그녀의 가문까지 멸족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